그러니까 진도상으로는 지긋지긋한 삼각함수 끝났어요. 진도상으로는 6월달에 또 돌아오겠지만 일단 당장에 우리는 오늘부터 수열을 할 겁니다. 등차, 등비, 시그마, 근압을 할 겁니다. 이거 아까 말했던 대로 수요일날 레벨 테스트, 목요일날 레벨 테스트고 시험 범위는 방분식부터 등차 수요. 좁죠? 자체 시행이라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나 어떻게 했나 확인할 거고 이따가 그래서 오늘 클리닉 시간에는 시험은 없어요. 대신에 레벨 테스트 대비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열심히 보시면 돼요. 오늘 시험 볼래? 아니요. 싫으면 시험 좀 만들어줘. 괜찮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따가 그 자료 풀면서 내가 느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문제들 위주로 넣어놨어. 그래서 그것들을 좀 오늘 좀 파고들면 돼요. 알겠죠? 개념을 다시 한번 묻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하기 전에 수열부터 해야죠. 어디냐? 94쪽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 94쪽.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이긴 수열일 거야 하긴 한데 오늘은 일단 수열에서 시작을 하죠. 수열이라 하면 오늘 할 등차도 있고 등비도 있고 원래는 조화 수열도 있었는데 빠져. 다행이죠. 그래서 수열을 할 건데 수열이라 하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라고 했는데 핵심은 결국에 규칙이 있는 수열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야. 규칙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규칙. 그 대표적인 규칙이 차이가 똑같다는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열의 표기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1, 3, 5, 7을 주네. 1, 3, 5, 7 하고 뒤에 점점점이 있어요. 이 점점점의 의미는 그냥 계속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럼 규칙을 찾아보자. 이제 규칙이 없는 수열을 주지 않습니다. 1357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눈에는 호일수도 있고 간격이 다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할 등차 수열의 일종인데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뭐 둘째 항, 셋째 항, 뭐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을 찾아봐 라고 하면 일일이 다 나열해서 정말 100개를 나열할 게 아니잖아. 그치? 규칙을 가지고 그냥 딱 100번째 하면은 숫자 몇을 넣으면 딱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100번째 그러면 숫자 몇을 넣으면 딱 값이 나오게. 숫자 100을 넣으면 100을 넣으면 딱 값이 100번째는 어떤 숫자가 나올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식을 세우는 거지. 그치? 그러면 첫째 항일 때 1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제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 첫째 항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쓰기 힘드니까 이걸 A1 그럼 넷째 항이면 A4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알파벳 A는 계속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통칭해서 그냥 기호로 집합 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이쪽 단어에서 수열이라는 얘기야. 수열. AN이라는 수열.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째 항, 4를 넣으면 넷째 항, 그럼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식을 세워보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와. 3을 넣으면 5가 나오고 4를 넣으면 7이 나와. 뭐라 쓸 수 있을까? 식을. 이 규칙을 보니까 뭐라 쓸 수 있을까? 그럼 n을 넣으면 몇이 나온다 얘기할 수 있을까? 2n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세우는 게 오늘 할 일이고 이쪽 단원에서 할 일이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규칙을 보고 식을 세우는 게 할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번째를 찾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숫자 100을 대입한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느낌이 어때 이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그 숫자를 대입하면 결과가 나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뭐가 딱 튀어나와. 뭐랑 똑같아? 여러분들이 맨날 했던
함수랑 똑같은 느낌 안 들어?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얘들아 이거 사실 함수처럼 생각하면 편해. 그러니까 함수 같은 느낌으로 보면 돼. 함수 같은 느낌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함수식 세우는 거나 오늘부터 할 거 함수처럼 볼 거나 이 상황들을. 그래서 실제로 등차 수열은 2차 함수랑 이어지고요.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랑 이어져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95쪽에 얘들아 95쪽 뭐라 써 있어? 맨 첫 줄에 유형 수열은 그래서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내가 방금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잖아. 근데 여기에 n자리에 우리는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 그게 수열이야. n에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 그게 수열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함수는 함수인데 정의역이 결국에 자연수인 거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96쪽 넘어가면 131번의 괄호 2번 한번 1번 추측해볼래요? 이거 자주 나오는데 131번의 괄호 2번 한번씩 추측해볼게요. 이거 자주 나오거든. 이게 한번 만나보자. 어차피 나중에 또 다룰 거야. 뭐 물론 사람마다 이제 이 식을 보고 규칙을 세우는 게 조금씩 식의 형태가 다르겠지만 이걸 보고 보통은 이렇게 세웁니다. 보통은 이렇게 즉 첫째 항을 9니까 둘째 항도 99, 999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를 보고 여기는 10 빼기 1, 얘를 10의 제곱 빼기 1, 얘를 10의 세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특하게 식을 세우는 건, 규칙을 세우는 건 거의 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 때 다시 만날 거야. 등비수열 때. 여기가 등비수열이라서 등비수열 때 다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인 98쪽을 가서 등차 수열을 시작해 봅시다. 본격적인 얘기, 등차 수열. 등차 수열. 거기 뭐래? 괄호 1번. 개념 등차 수열. 괄호 1번.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일정한 수를 더했대.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일정한 수를 더했다는 건 아까 들었던 예시가 다시 튀어나오겠죠. 수열이 1, 3, 5, 7 쭉쭉 가. 그랬을 때 간격이 다 2인 거야.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핵심은 어디야? 등차 수열의 핵심 어디야? 요 간격이지, 간격. 요 수열 간의 차이가 어떻게 다 일정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했다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간격이 일정하다.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뭘 해 이제? 당연히 수열의 핵심은 뭐야 항상? 수열의 핵심은 항상 1번항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핵심은 계속 어떠한 수열을 딱 보고 식이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맨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일반항은 항상 n번째 항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쭉쭉 가다 여기 n번째 항이 있다고 해봐. 여기 n번째 항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간격이지. 요 이가 몇 개를 더 했을까? 1부터 1에서 시작했어. n번째까지 갔어. 그러면 1에서 출발해서 n번째까지 도착하는데 이게 몇 개 있을까? n
마이너스 1개 있겠지. 그치? 그게 뭐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그걸 이렇게 줬어. 자 네 번째 항이야. 이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이 간격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지, 그치? 그 간격을 어떻게 바로 구해? 여기 4에서 여기 1을 빼면 바로 3이 나오지, 그치? 그게 간격이야. 등차 수열에서는 그게 개수만큼 공차가 있는 거야. 즉 이 간격의 이름이 일정한 간격의 이름이 공차라고 불리우는 아이인데 기호로는 D라고 쓰는 아이고 이 공차라는 게 n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n-1개 있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네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가고 그럼 간격이 몇 개 있어? n-4개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는 이 간격이 도대체 몇 칸인지를 따질 때 무조건 빼면 돼. 즉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가는데 3칸이지. 빼면 돼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즉 n번째 항을 우리가 구할 건데 기준을 보통은 일반 항이다 보니까 일반 항이라는 건 함수처럼 어떤 n이 들어가도 무조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항상 첫 번째 항으로 잡는 것 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시작해서 n-1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그건 n번째 항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한다는 게 뭐야? 예를 들어 네 번째 항을 가고 싶어. 첫 번째 항에서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도착하잖아, 그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식이죠? 근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이제 기본 문제에 적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야. 식 정리가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 식 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게 뭐야? 이렇게 일반항을 세울 거면 첫째 항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공차도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게 많아. 이렇게 배우다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지. 이 동그라미 1번이 거기 개념 등차수열 바로 2번에 등차수열 일반항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이야. 이 식이. AN은 A1 더하기 N-1D다. 그거 지금 설명해 준 거야.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설명해 줄 거야. 방금 1번에서 한 거를 얘들아 한번 너네 전개해봐. 이걸 풀어봐. 풀어보면 A1 더하기 DN-D라고 풀리거든. 근데 아까 수열에서 우리 무슨 시선을 잡았냐면 이 일반항이라는 건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n에 대한 함수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그치? n이 변수야. n이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야, n이.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dn 더하기 a1-d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를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1이랑 d는 바뀌는 숫자인가? 여기 막 값이 계속 들어가? 값이 계속 바뀌어? 아니지. 주어진 수열의 첫 항과 간격은 항상 일정할 거란 말이야, 그치? 안 변해. 변하는 건 누구만 변하는데? 얘만 변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제 이렇게 구하겠다라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결국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차피 A1이랑 D라는 아이는 바뀌지 않는 어떠한 값이니까 그걸 그냥 통칭해서 알파라고 해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1, 2, 3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 여러분들은 뭘 쓸 거냐? 자꾸 이걸 쓸 거야. 3번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얘도 한번 1357도 식을 이렇게 세워볼까? 하면 핵심은 D부터 항상 D부터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그러면 주어진 1357을 이렇게 세워보자. 공차가 뭐야? 저식? 요 수열 공차가 뭐야? 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짜고짜 이 n이라고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 n 이렇게. 무조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으로 시작하니까 그럼 2n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누구 맞춰주면 돼? 우리는 첫째 항 맞춰주면 되거나 우리한테 주어진 항 맞춰주면 돼. 즉 첫째 항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식을 세워본다 하면 1에 나오면 1에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빼기 1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그냥 셋째 항이 5 달아준 거야. 공차가 이고 이러면 3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도 필요한 게 빼기 1이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식을 세워야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식 세우는 시간을 빨리 줄여야 돼. 그래야 돼,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게 등차 중앙 별표.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으면 베스트. 그리고 이 등차 중앙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등차 수에서 계속 나올 거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1, 2랑 3이랑 5 이렇게 세 개를 봐봐. 여기 앞에 세 개만 딱 보자. 얘가 중항이지. 가운데 있는 항이라서 중항이야. 가운데 있는 항이라서.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의 특징이 뭐야? 이거랑 이거의 평균 아니야? 정가운데 이런 간격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평균이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을 저렇게 그냥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 등차 수열 ABC라고 하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B는 A 더하기 C야 라고만 보고 하고 끝내는데 더 넘어가서 식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B 빼기 B 더하기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래서 거기 써있잖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A-D, A 더하기 D로 식을 세운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표현해줘야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설정할 수 있죠. 홀수계면. 그치? 수열이 홀수계면. 근데 만약에 여기 밑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수열이 그냥 ABC 이런 거 가운데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그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거기 보고 있는 것처럼 A-D, A 더하기 D 라고 여기를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야.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간격이 똑같이 양쪽으로 움직였을 거다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A-D 다음에 바로 A 플러스 D가 오면 공차를 몇이라고 하죠? 간격을. 이거 2D로 설정한 거 아니야? 2D, 그치? 그럼 여기 그 다음 오는 건 뭐지? 그치? A 더하기 3D 와야 돼. A 더하기 2D 오면 안 돼. 그럼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가니까 A 마이너스 3D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등차 수열의 합은 2교시에 본격적으로 다룰 거라고 우리 그러면 지금 한번 바로 문제 풀러 가볼까? 137번에 바로 1, 2번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바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내가 오늘은 우리 일단 일반항 빨리빨리 세우는 연습할 거야. 그거 좀 해봅시다. 137번에 바로 1, 2번 식 세워보세요. 이거 자, 137번에 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 공차가 6 하면 우린 뭐에 집중한다고 항상? D에 집중한다고 그치? 그러면 보자마자 어차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AN은 DN 더하기 알파 꼴이라고 약속을 했으니 보자마자 이거 마이너스 4N으로 6N으로 시작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주어진 항이 첫째 항이니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0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대놓고 준 건 아니고 돌려서 간격이 몇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렇지. 간격이 다 모두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준 거야. 그리고 첫째 항이든 둘째 항이든 셋째 항이든 뭐든 상관없어. 항을 다 알려줬네.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다시 또 바로 마이너스 4n으로 쓰고 첫째 항을 기준으로 맞춰주고 시작하면 더하기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n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n 더하기 6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야를 좀 터보자. 1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산할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건가 중요하고
베이직하게 접근하면 이런 거야. 우리는 AN이라는 게 BN 더하기 알파라고 일단 외우긴 외웠는데 그 전에 제일 기초로서 이걸 또 하긴 했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의 이런 문제들은 요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냥 대표풀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내가 방금 저렇게 쓴 저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방법 1이야. 제일 기본 풀이야. 그러면 이건 AN은 A1 더하기 N-1D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보자 라고 한다면 A3은 10을 보고 A1 더하기 이 D가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A2랑 A5도 각각 A1 더하기 D랑 A1 더하기 4D로 바꾸시고 이게 24다. 그럼 이거 한 번만 정리하면 2A1 더하기 5D가 24입니다 라고 해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A1과 D 이 식에선 A1과 D가 지금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의 미지수로서 여기 있으니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1과 D를 구할 수 있지. 그치? 이게 제일 베이직한 대표적인 풀이야. 그러면 이걸 2배 하시겠죠? 이를 2배해서 2A1 더하기 4D가 20입니다 라고 가서 따라서 D가 4고 A1은 2다. 이렇게 D가 4고 A1은 2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10 찾으라고 했지.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네. AN이라는 건 이건 아까 연습했던 대로 찾으면 되겠네. 4N 빼기 2니까 그래서 A10이라는 건 36이다. 36이라고 나오면 36 나왔어. 38이지. 마지막에 잠깐만. 38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제일 기본이야.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바라는 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모두 항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연산하고 하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봐봐. 다시 A3은 10이다. 그럼 여러분들 주어진 A3의 값을 가지고 얘를 표현해. 이거 가지고 자 A2는 A3에다가 뭐 하면 돼? 빼기 D 하면 되지. 그치? A5는 A3에다가 몇 D 하면 돼? 더하기 2D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A2는 10 빼기 D고 A3은 A5는 10 더하기 2D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니까 지금 20 마이너스 D를 하니까 24가 나오는데 20 더하기 D를 하니까 깜짝이야. 그래서 D가 4다 라고 바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처음 풀 때는 물론 익숙해지려고 이렇게 푸는 거 괜찮고 문제 푸는 뭐 어떻게 풀리니까 좋아. 근데 자꾸 처음엔 저렇게 하더라도 나중엔 여러분들이 A3을 가지고 A2도 표현하고 A5도 표현하고 이런 거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한들 간의 관계 가지고 막 저렇게 표현도 해야 돼. 그러면 D 찾았지? 봐봐. 여기서 일반항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목적지는 A10이에요. 여러분들 D는 4 찾았어. A3은 10인 거 알았어. 그러면 일반항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건 없는 거야. 왜? 얘들아 A3에서 A10을 바로 갈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 몇 칸 가면 돼? 7칸. 그치? 우리 아까 10에서 3 빼서 나오는 게 그게 공차의 개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10 더하기 7이니까 28. 정답은 38. 이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물론 처음엔 이렇게 가겠지만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한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41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141번. 그래도 등차 수열이 제일 쉬워.
일반항을 바로 세우면 되겠죠? 일반항 바로 세워보세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인 걸 바로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식을 세울 때 마이너스 6n이라고 쓰고 시작을 하겠네, 그쵸? 그리고 첫째 항이 100이니까 1을 넣었을 때 100이 나와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6n 더하기 100입니다 라고 일반항을 세우겠죠, 그쵸?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면 얘가 언제 0보다 작지? 라고 하면 언제 되면 n이 몇보다 큰 거예요? n은 최초로 되면 18이 이제 6 곱하기 18이 108이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계산 쓸 게 말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게 계속 뭐야? 우리 일반항 빨리 세워볼 수 있니? 항들 간의 관계를 잘 확인할 수 있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살짝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랑 연습했던 이 시선을 살짝 응용하는 게 143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 워낙 자주 나오죠. 이 문제 핵심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5와 맨 끝에 왜 A 20이야 또 마이너스 5와 끝이 20이다. 이 두 개만 알고 있는 거잖아. 이 두 개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어떠한 수열을 끼워 넣었더니 3분의 1이 등차수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핵심이 뭐야? 우리는 마이너스 5에서 20까지 요 3분의 1이 몇 개 같지? 그걸 알아내는 게 핵심 아니야, 그치? 그걸 n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잖아. 몇 개야? 몇 개 같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거 나오면 얘들아 그냥 여러분들 고민도 하지 말고 이게 어쨌든 이 전체로 새로운 수열이 된 거 아니야? 끼워 넣어서 새로운 수열 됐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그냥 새로 이름 붙이세요. 헷갈려. 나중에 합동으로 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붙이세요. 마이너스 5부터 첫 번째 항이라고 새로 이름 붙이면 AN이 B에 몇이 돼? 그치?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이래야 안 헷갈려. 이래야 안 헷갈려. 그러면 바로 보이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5부터 20이야. D가 몇 개 있을까? 이게 D가. 그치? N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D가 이렇게 N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빼니까 25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풀면 n은 74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붙이세요, 얘들아. 그냥 과감하게 치환 같은 느낌입니다. 치환 같은 느낌. 그래야 개수가 안 헷갈려요. 자, 그럼 145번 한번 해보세요. 145번. 귀엽네. 귀엽다 이거. 학교 시험 이런 거 만나면 좋겠다. 이건 의도는 등차 중앙이긴 하나. 꼭 등차 중앙으로 풀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의도는 이거야.
2랑 8 사이에 등차,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루다. 이 순서대로 등차야. 그러니까 얘랑 얘 정가운데 x니까 이거 5. 이거는 11.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더해서 나누기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봐도 돼. 그냥 얘들아 2에서 8까지 몇 간 거지? 숫자 그냥 6 같지? 6. 8에서 14도 6 같지? 아니 그럼 당연히 30 쪽에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나 더.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서 아까 강조했던 등차 중앙 가지고 147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까 수업 때 내가 얘기해줬어.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미지수를 설정해야 된다면 어떻게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했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미지수로 표현해야 될 때 왜 자꾸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섞냐면 보통 문제에서 합을 주거든. 둘레가 36이라는 건 요 세 개의 길이의 합을 알려주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합하니까 D가 다 사라지면서 3A가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가 1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보통 여러분들한테 합을 주거든.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12 마이너스 D가 되고 여기가 12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피타고라스밖에 없는데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죠. 그래서 12 더하기 D의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12 마이너스 D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전기에서 계산도 뭐 편하고 그냥 얘 열로 넘겨가지고 합차로 계산해도 빠르고 전기에도 얼마 안 걸리겠네. 여기 D제곱 여기 D제곱 사라지고 24D 마이너스 24D 이거 넘어가면 48D 는 여기 144 여기 12제곱 여기 11제곱 사라지고 얘가 그냥 144 D가 3이네. D가 3 끝났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그러면 2분의 곱하기 9 곱하기 12 그래서 54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 벌써 등차수에 합을 들어가는 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합 개념 설명하고 요번 교시를 끝내면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98쪽 다시 앞으로 돌아올까요? 이 등차수의 합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 외워야 돼요. 98쪽 등차수의 합 외우셔야 된다. 등차수열의 합. 보면 거기 열심히 증명을 해놨어. 그래서 증명하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야. SN이라는 SN부터 설명해야지. 우리는 합의 기호를 SN이라고 이제 정의할 거야. 이 단원에서부터. SN이란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첫 번째 한부터 다 더해서 n번째 한까지 더한 거야. 그거를 그냥 우리가 하나의 기호 SN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펼치는 거야. 거기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A1 더하기 A1 더하기 D 그냥 A라고 해놨는데 여기 A1 더하기 D 쭉쭉쭉 가서 끝에가 갑자기 뜬금없이
L인데 이거 그냥 끝항이야 끝항. 끝항을 힘드니까 L이라고 약속한 것 뿐이야. A, N이 N이랑 똑같아 A. 그리고 더하기 L-1 이렇게 L-2. 그러면 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 이 식을 다 또? 거기 증명하는 식거리가 거꾸로 썼지 그치? 거꾸로 썼어. 그래서 거꾸로 써 실제로. 그래서 그냥 L 여기 뭐 L-D D지? L-D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A3 더하기 A2 더하기 A2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더하면 여기가 A1 더하기 1 얘도 더하면 A1 더하기 1 즉 온통 다 A1 더하기 1만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게 총 N개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쓴 식이 N 곱하기 A 더하기 L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래서 공식화하면 뭐냐? 이게 ESN이죠. 이게 ESN. 두 개 더 있으면 얘도 SN, 얘도 SN 있으면 ESN. 그래서 증명 과정은 이런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SN은 결국에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일단 등차수를 하고 외우셔야 돼요.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외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부터 중요해지는데 이 공식을 외웠다면 자 우리 아까 AN은 뭐라고? AN은 여기서 아까 했던 거에서 A1 더하기 N-1B라고 그러지? 대입해봐. 그러면 위에 분자가 2A1 더하기 N-1D를 2로 나누시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우고 이건 좀 유도 과정인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SN이라는 아이도 역시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처럼 봐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A랑 똑같아. N에 대한 함수처럼 보는 거야. N에다가 숫자를 넣을 거야.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식도 N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N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2 A1N 더하기 N-1ND가 되는데 핵심은 2분의 D N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2분의 D N제곱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SN이 뭐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2분의 D 자리다. 그럼 바로 뭘 할 수 있다? D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거기 밑에 등차수열합하고 괄호 1번에 밑에 맨 마지막 상수항이 없는 2차함수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 상수항이 없는 2차함수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 거기다가 중요하다고 표시해놔야 돼요. 여기 상수항이 없는 2차함수. 거기다 중요하다고 해주세요. 맨 밑에 이거. 얘가 여러분들 만난 얘가 상수항이 없는 2차함수라고.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 다 2차 함수로 풀 거야. 오늘은 2차 함수로 막 가진 않을 거야. 근데 6월이 되면 2차 함수로 막 풀 거야. 이 시선 이해하려면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식 전체에 n이 곱해져 있으니 모든 항에 다 n은 있으니까 상수항이 없지. n에 대한 변수로 보는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쪽 거기 별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거기 별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야.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걸 준다는 거야. 문제에서 다짜고짜 SN은 2n제곱 더하기 5n일 때라고 문제를 시작한다고 다짜고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어떤 문자에 대한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열의 함의 결과물이 딱
n에 대한 2차식이야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슨 함수다? 이거? 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고 반응하면 된다. 이건 무조건이다. 가능하다고. 이거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고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게 만든다고 무조건.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만약에 S5가 뭐 한 17이고 S 한 4가 뭐 한 15래. A5가 1이라고 물어봤어. 뭐게?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왠지 아나? S5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냐고? A1부터 A5. 근데 S4면 A1부터 A4. 그러면 여기서 A 빼면 몇 항 나와? A5 남지. 그러니까 A5가 아니라.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발상을 얘한테 적용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SN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근데 N 남기고 싶어. 그럼 뭘 빼겠어? SN에서. N-1 빼면 되지. 이건 N-1번까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빼면 N 남겠지. 그렇지. 그래.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 식이 함께하는 거야? 언제까지? 수열의 시그마까지 함께하는 거야. 시그마까지. 그러면 그 식을 잘 봐봐. 여기가 Sn-1이야. 얘 때문에 n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원래 우리 n에다가 자연수 다 넣기로 했지, 그치? 1 들어가봐. S 몇 대? 0 되지. S0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기로 해. 수학에서. 그래서 n이 한 2 이상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써있어? 얘들아. n이 2 이상일 때 Sn은 Sn-1 더하기 AN이라고 되어 있잖아. 하고 밑에 결국 네모칸이 핵심이야. AN은 Sn-Sn-1인데 n이 2 이상이다라고 해놨잖아. 그치? 그래서 n이 2 이상이다 되게 중요하다고 표시해놔야 돼. n이 2 이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A1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S1이겠지. S1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더한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렇다. 오케이? 여기서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자.